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하늘 날씨는 좋아 보이는데 밖이 상당히 춥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반도체 소식은 좀 핫합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GPU 쪽에서 더 어려움이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AI가 확산이 되면서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모리. 메모리 하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진짜 병목 현상은 어디냐? GPU도 소프트웨어도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월은 연산장치, CPU나 GPU 성능 향상 속도보다 메모리 용량, 대역폭, 지연, 개선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자꾸 나오는 얘기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구조적인 병목 현상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19년입니다. 2019년 여기부터 여기 한 1, 2분기 정도부터 이 그래프가 메모리 월 병목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2022년에 이제 챗GPT가 나면서 AI가 그냥 폭발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이 GPU 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25년을 오면서 메모리 월이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왜 AI가 메모리 월을 폭발시켰냐 하면은 AI는 연산 집약이 아니라 메모리 집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성능이 결국은 AI 성능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보다 메모리 용량, 대역폭 의존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GPU가 빨라질수록 메모리 병목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HBM 구조가 일반 D램을 잠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HBM 하나를 생산하는데 거의 다 이 D램을 생산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웨이퍼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도 감소를 하지만은 이 대역폭이나 이런 것들이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 HBM 1비트를 생산을 하는데 일반 D램 3비트가 돼. 3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동일 웨이퍼 투입할 때 시장에 풀리는 D램 비트 수가 감소를 하는 거죠. 수치상으로 본 것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용 HBM이 증설을 하면 할수록 AI HBM을 생산하면 할수록 서버라든가 PC 모바일용 D램 공급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AI 메모리 블랙홀 이게 신문에 난 건데 26년 D램 시장을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26년 AI 이런 메모리 수요가 이제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비용, 고속 메모리의 웨이퍼 소모량, 그러니까 HBM을 생산을 하면 할수록 범용 메모리 쪽의 그 생산량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HBM 쪽의 웨이퍼 생산능 이렇게 되면 AI 그 메모리 수요가 그냥 블랙홀입니다. 그냥 다 빨아대는 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점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그래픽이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 월이 만든 그 연쇄적인 효과는 이제 GPU가 놀고 있어요. GPU는 여유가 있어요. GPU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GPU 활용도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AI 업계에서 말하는 핵심 병목은 Compute is ready, Memory is not.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컴퓨터 GPU 쪽에서는 준비가 됐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GPU가 AI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리 때문에 GPU AI 시장이
조금 더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버를 넘어 소비자 기기로 또 전념이 되죠. 메모리 월이 AI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가격을 어찌어찌 하든 이걸 떠넘길 수가 있는데 PC라든가 스마트폰 제조사 뭐 또 이렇게 컴퓨터 이 원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죠.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삼성 DS 부분하고 DX 부분이 조금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에서도 생산을 하면 갤럭시 쪽에다가 이 반도체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싸게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영양국에는 애플이라든가 델이라든가 PC라든가 또 노트북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한테 원가가 직격이 그냥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마진이 압박을 받죠. 메모리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그냥 급격하게 올릴 수 없으니까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로 상승한다. 트렌드포스가 전망하기를 D램이 50에서 55% 높아질 거라고 제가 신문에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더니 어느 기관에서 몇 퍼센트, 어느 기관에서 몇 퍼센트.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이는 단기 수급이 아니라 AI용 메모리 비중이 구조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공급 전환 불가역성, 가격 하방,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글을 봤더니만 요즘 판교라든가 이쪽에 호텔 업계들이 호황이 됩니다. 왜냐면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구매 담당자들이 숙소를 잡아놓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메모리를 확보를 하려고 그냥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공급이 따라오지? 아니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팔리면 많이 생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메모리는 속도가 느린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폐입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는데 최소 2, 3년, 수율을 안정화하는데 추가 1년. 그래 공장이 다 됐다 할지라도 기계를 반도체 장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램프업을 해서 제대로 생산이 나오는데 또 추가로 1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이 걸리는 거예요. HBM은 패키징, 본딩까지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AI 확산 속도는 메모리 증설 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AI 확산 속도는 메모리 증설 속도에 따라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삼성이나 SK가 메모리를 잘하잖아요. 거의 전 세계 물량의 거의 70%를 그냥 다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본 장벽이 가구와는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캐펙스 그러니까 반도체 시설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그럽니다. 정말 돈 되고 이러면 기업들이 그냥 너도 나도 막 그렇게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반도체 산업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적자, 흑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펙스, 이게 자본적 지출, 여기 이제 설비라 든가 시설 장비에 투입하는 투자 비용이 이 캐펙스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 해서 뭐 하겠냐. 그냥 열을 본다 그러면 5, 6개를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에 벌어들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삼성이 SK가 여기에다 목숨 거는 이유도 알겠죠. SK 하이닉스는 ADR이든가 해외 자본 조달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 성장 펀드라든가 또 금산법을 또 이렇게 완화를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고 메모리 산업이 기술 산업에서 자본 산업으로 전환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이제 뭐 삼성도 돈이 많고 벌어들이는 돈도 많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AI 버블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예요.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AI가 과열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AI가 현실화되면서 드러난 물리적인 제약인 거예요. AI는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그리고 범용 AI까지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반도체는 더 필요한 거죠. 진짜 병목의 3종 세트는 메모리입니다. HBM, DRAM. HBM이라는 게 결국 DRAM으로 만드는 거죠. 패키징은 또 코어스라든가 TC 본딩에서 또 병목이 있고 전력이라든가 전기에 또 엄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열이라든가 이 중에서 메모리는 가장 확정 속도가 느린 병목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언제 한번 글을 쓰고 싶은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이 캐펙스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는 거에 어마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SK는 지금 또 뭐 청주에다가 PNT 그러니까 패키징 앤드 테스트 7공장을 착공을 19조 원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하고 삼성은 지금 뭐 평택 캠퍼스에 P4 P5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SK는 또 용인 원삼에 Y1 팹을 또 밤낮없이 하고 있죠. 메모리 월 시대의 산업 구조가 이제 재편이 되죠. 구조적인 승자는 삼성, 그 다음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죠. 과점, 공급, 조절력, AI 뭐 구분, 우선 배분하거나 어찌 보면 22년도, 3년도 뭐 이럴 때 약간의 그 감산했던 것이 오히려 덕이 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부담자, 구조적으로 어려운 PC라든가 스마트폰, 노트북 그렇게 이제 생산하는 그런 OEM들, 중소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스타트업이라든가 메모리 비용은 진입 장벽이 된 거예요. 큰 업체들이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이 우리 메모리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선점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죠. AI는 연산을 혁신했지만 메모리는 아직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메모리 월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가 치러야 할 구조적 비용이라. 자, 구조적 공급 부족, 구조적 병목 현상, 구조적 비용이란 이 구조적이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구조적 하면은 딱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